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밤인데요. 제가 원고를 막 쓰다가 강의 준비를 막 하다가 저는 거의 매일 새벽 한두 시까지 이 서재에서 책을 보거나 글을 쓰거나 강의 준비하는데요. 낮에는 회사 일도 돌봐야 되고 또 강의도 나갔다 와야 되고 그러니까 유튜브를 잘 찍을 수가 없고 전시회 가면 좀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컨텐츠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미술하고 좀 친해질 수 있는 정보를 드리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실제로 제가 보는 SNS 미술 계정들을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좀 메모를 했는데 그래도 올 한 해 연말 정산을 해야겠죠. 제가 올해 유튜브를 몇 개 올렸냐면 가로, 롱폼으로 69개를 올렸더라고요. 69개면 제 생각에는 일주일에 하나씩 정도 올렸던 것 같아요. 오로지 정말 제가 좋아하는 전시 또는 제가 가야 하는 전시, 일 때문에라도 또 아트페어. 저는 올해도 아트페어를 진짜 많이 소개한 것 같아요. 아트 오에노, 더 프리뷰, 키아프 프리즈, 그리고 10월에 아트 자카르타. 그리고 교토 가서도 이제 하나 올렸죠. 사찰에서의 전시. 그래서 쭉 1년을 돌이켜보면 결국엔 나 그때 런던 프리즈 갔었는데 나 그때 바젤 갔었는데 나 그때 파리 갔었는데 그랬는데 유튜브에 없으면 제가 막 사람들에게 그 전시 되게 좋았어 이래놓고도 외장에 대해서 막 사진을 찾아야 되니까 쇼츠로라도 짧게라도 저의 어떠한 미술 일상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주 보는 미술 계정들 소개하기 전에 연말이니까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제 유튜브가 아주 잘 짜여진 정말 실수도 없고 완벽한 밀도 높은 그런 재단 같은 공간이 되기를 바라지 않거든요. 되게 라이브하고 현장성 있고 영상이 좀 시끄러워도 정말 365일 미술 일만 하는 미술 일개미의 삶이 유튜브에 잘 들어가길 바래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유튜브를 찍고 완성도보다는 현장성과 진실성 이런 것들을 더 추구하려고 합니다. 즉 편집을 잘하지 못하니 나름 이해하고 봐주셔라라는 얘기죠. 단 정보는 많이 올리겠다. 내년에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현대미술하고 친해질 수 있는 컨텐츠도 소개하고 제가 소장한 컬렉션 소개하는 거 다 찍어놨는데 편집을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기 벽에도 작품 진짜 많은데 집에 있는 소장품 이런 것들도 5분씩 짧게 소개하려고 하고 미술 책방도 올해도 나름 놓치지 않고 했는데 내년에도 열심히 하고 싶고 올해는 작가 인터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김달진 선생님 같은 미술계 선배님 인터뷰도 했지만 작가들 인터뷰를 올해도 꽤 많이 해가지고 내년에도 할 수 있으면 진행을 할 거고 컬렉터의 집도 꾸준히 할 겁니다. 그리고 올해 많이 못한 거 아무래도 제가 운영하는 빅피쉬 아트, 어린이들 현대미술 공간, 그 다음에 조이 뮤지엄, 뮤지엄 교육, 본사는 모든 것들이 기획되는 곳이잖아요. 리아트, 컬렉터들 수업하는 곳. 그런 현장성이 있는 컨텐츠도 좀 많이 만들고 싶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 유튜브 구독자님들이 꼭 팔로잉 했으면 좋겠는 제가 자주 보는 미술 계정들을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유튜브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국내 위주로 하고요. 다음번에 해외 계정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유튜브는 대한민국에서 예술 채널 중에 가장 높은 팔로워를 갖고 있는 게 너리안 문화예술이거든요. 이 너리안 문화예술하고 예술의 이유가 이제 같이 운영을 하는 건데 사실 저는 미술사를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고흐의 작품이나 피카소의 작품을 소개하는 그런 채널은 제가 그렇게까지 새로운 것을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술의 이유 같은 경우에는 뭐가 좋냐면 아주 사람들이 많이 봤을 법한 명화 있잖아요. 오피리아 같은 작품. 존 에버렛 밀레이의 오피리아 같은 작품을 아주 자세히 파고 들어가서 짧은 시간 동안에 밀도 높고 깊이 있게 설명하는 이런 콘텐츠는 한 작품 이해가 좀 깊어지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편집을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팀이기 때문에 좀 밀도가 높기 때문에 팬들이 많지 않나. 그래서 너리안 문화예술과 예술의 이유 이거는 당연히 팔로잉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라도 궁금한 작가는 검색해서 보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정우 에디터. 침착맨에도 나와서 많이 유명해졌는데 이정우 에디터가 원래 너리문이었고 과거에 제 책 중에 칼라르손이라던가 미술에게 말을 걸다 같은 책을 소개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너리문에서 퇴사를 하고 그냥 이정우 에디터라는 이름으로 그리마
본인 유튜브를 개설을 했죠. 근데 요 유튜브는 좀 재밌는 게 예술가들의 전략을 알려줍니다. 요걸로 이제 책도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 존 커린이 미술계에 제대로 된 좌표를 찍은 이유, 인기의 이유, 무라카미 다카시의 성공의 이유, 이런 식으로 예술가들의 장점이자 전략을 소개해주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정욱 선생님 유튜브 밤에 종종 틀어놓습니다. 본인의 얼굴이 나오는 미술 유튜브가 많이 없어요. 사실 지금 다시 한다면 저도 얼굴을 가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안 되겠죠? 저 강의를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정욱 에디터도 그렇고 서정욱 선생님도 그렇고 이제 얼굴이 나오는 유튜브들은 그가 갖고 있는 캐릭터, 성격이나 성향이나 혹은 말투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 담기잖아요. 저는 사실 말이 좀 빠른 편이고 또 목소리가 좀 허스키한 편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상당히 좋은 유튜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서정욱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밤에 틀어놓으면 되게 좀 나른해지면서 포근해지면서 화가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정욱입니다. 오늘은 고우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직접 만나뵌 적은 없지만 혹시 밤에 잘 때 들을 만한 거 없나? 이랬을 때 서정욱 선생님 미술 유튜브 저는 추천드립니다. 미술 유튜브들이 꽤 많은데 이제 한두 편 올리고 사라지는 경우도 많고요. 꾸준히 성실히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상인 기자님, 미미상인 혹시 유튜브 모르면 꼭 구독을 하시고 아무래도 조상인 기자님은 미술 기자이기 때문에 정말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도 이걸 회사에서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처럼 혼자 하는 유튜브가 아니라 회사와 함께 하니까 업로드 주기 같은 것도 상당히 밀도가 높고 또 기자님이 제가 조사인 기자님 유튜브를 봤는데 상당히 쉽게 설명해 주세요. 젠척하지 않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막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 쉽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미미상인 유튜브도 구독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점이 다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프리즈 아트 페어 가거나 키아프 가거나 미술관 전시 갔는데 라이브로 찍은 영상이 궁금하다. 저는 돌아다니면서 라이브 찍는 거를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이유는 저는 전시는 제가 좀 집중해서 보고 갔다 와서 편집하는 게 좀 편한데 전시장에서 이걸 계속 찍으면 제가 보는 것에 좀 집중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허세미술관 선생님은 제가 생각할 때는 멀리 사는 분들 혹은 내가 못 가본 전시 이런 것들 라이브로 보여주기에 되게 좋은 유튜브 같습니다.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시고요. 빨리빨리 올리기 때문에 허세미술관 유튜브는 이제 기획전 같은 거 보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좀 유튜브에 이제 미술 컨텐츠들 중에 릴스형, 그러니까 쇼츠형 유튜브들이 새로 등장을 했거든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1시간 이상도 찍는 롱폼을 선호합니다. 저는 옛날 사람인지 쇼폼이 좀 힘들더라고요. 쫓아가기가. 그래서 1시간 넘는 영상도 있는데 쇼폼 중에서 진짜 인기가 많은 유튜브가 할미아트. 할미아트 아마 10만원이 훨씬 넘을 텐데 작년인가 처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재작년인가? 갑자기 할머니 목소리로 등장해서 딱 1분 동안 완전 몰아치듯이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저는 이 할미아트가 왜 큰 장점이 있냐면 미술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을 입구로 잔뜩 불러 모읍니다. 와, 진짜 재밌다. 이런 이야기가 숨겨 있었어? 그렇게 입구를 열어놔야 그 다음에 저처럼 롱폼 채널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할미아트 유튜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솔직히 편집을 너무 잘해요. 제가 정말 영원히 따라할 수 없는 그런 편집 기술을 가지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할머니가 아닌 걸로 아는데 근데 컨셉이 너무 멋있잖아요. 할머니가 알려주는 미술 이야기. 그래서 승승장구하고 계신데 모르시면 꼭 팔로잉 하시고 1분이잖아요. 거의 1분일걸요. 1분이거나 90초. 누워서 자기 전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한 10명의 화가의 이야기를 듣고 잘 수도 있고 바쁜 우리에게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주머니 갤러리. 요 분도 제가 만난 적은 없지만 재밌게 보는데요. 음악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약간 한국 근현대 작가 중에 서사가 있는 작가들 있잖아요. 사연 있는 그런 사연 있는 작가들의 어떠한 인생을 1분 안에 아주 감동적으로 소개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텐츠적으로 매우 본받을 점도 있고 혹시 모르시면 좀 체크해 놓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스타로 가보겠습니다. 인스타는 제가 정말 칭찬하고 싶은 인스타가 몇 개 있는데요. 와이아트라는 인스타입니다. 저는 이 와이아트 선생님의 블로그도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인데 보고 있고요. 모든 어떠한 SNS 계정을 다 볼 수는 없고요. 저도 이제 바쁠 땐 못 보다가 뜨면 보는데요. 이 와이아트는 미술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적합합니다. 특히 현대미술. 왜냐면 이 와이아트 계정이 단어를 설명해줘요. 대부분 미술계 설명이 어려운 이유가 이 전문 용어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런 전문 용어를 안 쓸 수는 없어요. 왜냐? 꼭 써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철학에서도 그렇고 미학에서도 그렇고 그 단어 말고는 대변할 수 없는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와이아트 계정이 그런 단어들을 아주 쉽게 설명해줘요. 카드 뉴스로. 그래서 인스타에서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이렇게 넘기시면서 보시면 매우 도움이 되고요. 여기 와이아트 선생님도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팔로잉 해놓으시면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제가 만든 계정입니다. 리아트 컬렉터라고. 사실 저는 이 계정을 실제 강남 도곡동에 있는 리아트 그라운드에서 제가 2018년부터 지금까지 일주일에 한 번 컬렉터를 위한 나에게 필요한 미술사 요 수업을 쉬지 않고 해왔거든요. 뭐 이 수업은 과거의 미술사도 있고 현대미술도 있고 연결된 강의를 제일 많이 하고요. 베니스 비엔날레 때 그 작가들 탐구하고 뭐 휘트니 비엔날레 얼마 전에 발표됐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함께 탐구하고 그런 이제 강연인데 그것 때문에 만들었어요. 그 강연이 세미나를 진짜 많이 합니다. 갤러리스트들이 와서 가고시안, 하우제누어스, 타데우스 로팍 이런 외국 갤러리들도 오고 한국 갤러리들, 한국의 신진 갤러리들도 와서 이제 컬렉터들에게 프로그램 소개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아카이빙하고 싶어서 만들었고 이 인스타그램에서는 제가 생각할 땐 여러분들이 도움받을 만한 게 뭐냐면 컬렉터의 소장품입니다. 제가 항상 주기적으로 누가 뭘 샀는지를 친하니까 막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끼리만 아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알려야 요즘 컬렉터들은 어떤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지 어떤 작품을 샀는지 혹시 소장했다면 이유는 뭔지 알려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 컬렉터가 산 소장품이 궁금해. 그래서 컬렉터들이 물론 어마어마한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저희 같은 평범한 미술을 좋아하는 컬렉터들은 어떤 작품을 사는가? 이거 궁금한 분들은 무조건 이 계정 팔로우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거 크락티. 크락티도 인스타그램이 아주 활발한데요. 지금은 크락티 선생님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어요. 석사를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원래는 한국에 있는 전시를 소개하셨는데 이제는 뉴욕에 있는 전시도 소개를 하십니다. 물론 방학 때는 한국에 들어오시겠지만 근데 너무 귀여운 게 드디어 얼굴을 공개하셨어요. 카메라를 이렇게 젠지처럼 올리고 어쩌고 이러면서 뉴욕에서 어떤 전시 갔다 빠르게 설명해 주시거든요. 근데 너무 딕션이 좋고 약간 힙해요. 그래서 크락티 계정 너무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인스타에서 제가 꼭 챙겨보는 계정은 우뚜기입니다. 이름이 너무 귀엽죠? 이름하고 좀 어울리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전시 보고 나서 그 근처에 맛집을 함께 소개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데이트하거나 혹은 친구들이랑 전시 보러 가면 우리 뭐 먹지 하면서 고민할 필요 없이 이 주인장님이 이 전시 보고 나서는 근처에 이런 게 맛있으니까 이런 걸 먹어라 하면 알려주는 일석이조 계정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인스타도 꼭 체크해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저는 인스타에서 큐레이터의 사생활 선생님 것도 종종 봅니다. 뭐 모두가 다 자주 올리진 않으시지만 이 큐레이터의 사생활 선생님께서는 유튜브도 운영하고 계시고 이 쌤도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또 저에 대한 이야기도 써주셨더라고요. 아트 컬렉팅 정보나 아트 컬렉팅에 관련된 게 궁금하면 뭐 제 유튜브 채널을 봐라. 소개해줘서 저도 소개하는 건 아니고요. 왜 좋아하냐면 약간 생각해 볼 만한 문제들을 문장으로 딱딱 적어내면서 인스타그램을 운영하시는 게 되게 깊이가 있으면서도 중요한 사안이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유튜브는 많이는 안 하시지만 큐레이터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지? 이런 거 궁금할 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마 요즘에는 미술사학과 공부 다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글에 써 있고 그래서 저도 좀 동질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미대 나와서 미술 교육 석사를 갔다가
무엇인가 답답하고 부족한 내 자신이 싫어서 다시 미술사학과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좀 좋아하는 사람들은 끝없이 자기 자신이 부족하니까 채우려고 하는 분들인데, 이 큐레이터의 사생활이라는 인스타그램도 그래서 전 좀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블로그를 제일 오래 했고, 블로그에서 파생된 네이버 포스트가 사실 저를 세상에 알리게 해줬죠. 네이버 포스트에서 출근길 명화한점을 365일 쓰면서 첫 책이 나오게 됐고, 그림은 이루다 쭉쭉쭉쭉 미술 에세이를 쓸 수 있었는데, 저는 롱폼이 익숙한 사람인데 이제 스레드는 정말 숏폼이어가지고 오늘도 헤맸어요. 글이 너무 기니까 자꾸 잘라서 올려야 되니까 저한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스레드가. 근데 일단은 해보고는 있는데, 다양한 SNS의 어떠한 언어에 대한 감을 잃고 싶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40대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잃어버리면 더 약간 늙어가는 것 같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스레드를 시작을 했는데, 스레드에도 미술 정보를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SNS마다 있고요. 어떤 분은 저 같은 사람은 여러 개를 다 해보기도 하고요. 이제 스레드에서 유독 활발히 하시는 분이 예술집 선생님, 그다음에 주간미술 계정. 이 예술집과 주간미술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하고 있는 전시 정보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전달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잊고 있다가 맞다, 이 전시 보러 가야 되지 하면서 체크하기 너무 좋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어떤 전시예요 선생님? 이랬을 때 이 두 계정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앨리스의 책방이라는 계정인데요. 인스타에도 있고 스레드에도 있는데 스레드가 좀 더 팔로워가 많습니다. 인스타에도 명화 소식을 올리시는데 스레드는 더 많이 좀 더 활발히 올리시는 것 같아서 스레드 하는 분들은 팔로잉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귀한 미술 서적을 판매하는 분이신데 명화를 매일매일 올려주시거든요. 내가 좀 짧게 명화 보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떠세요? 제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유튜브 이야기도 좀 하고, 근데 생각해봤더니 이 옷 2023년인가 4년 연말 정산할 때도 입었어요. 옷 많은데 이상하게 집에서는 똑같은 옷만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순간. 그런데 지금 이 옷 유튜브 연말 정산할 때 입었던 옷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한국에서 미술 컨텐츠를 SNS 계정으로 활발히 알리는 여러 선생님들을 소개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저랑 똑같이 구독하고 있는 분이 누구신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모두를 다 알고 있진 않잖아요. 혹시 제가 되게 좋은 미술 계정인데 소혁쌤이 모르고 있다, 그러면 댓글에 알려주시면 댓글 보고 사람들이 더 많이 좋은 미술 계정 알지 않을까. 제가 왜 소개하냐면요, 코로나 이후에 유튜브나 인스타 이런 SNS가 활발해지고 숏폼이 활발해지면서 사람들이 미술과 친해질 수 있는 그런 SNS 계정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사실 미술 컨텐츠를 만들어 보신 분만 이걸 아는데, 우리 미술 컨텐츠 생산자들은 가전이나 IT, 푸드, 다이어트 이런 것처럼 팔로워가 확 늘지도 않고요. 광고도 아마 붙어봤자 솔직하게 말하면 전시 소개, 작가 인터뷰, 아니면 책 소개, 요 정도거든요. 저도 광고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모두가 본인이 발품 팔아서 본인이 직접 가서 편집부터 올리는 것까지 다 거의 혼자 많이 하세요. 너리문이랑 미미상인 빼고는 다 1인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미술 컨텐츠를 만드는 생산자들은 미술 좋아하지 않으면 아예 못합니다. 꾸준히 하는 거 더 어렵고요. 반응이라는 것이 내가 올릴 때마다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반응이 되게 좋아도 또 자극적인 채로 끝나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미술 컨텐츠는 건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건강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뭐냐면, 이 미술 컨텐츠를 보고 미술에 관심이 생기는 사람이 많아야 되지, 미술 별로야, 미술 짜증나, 역시 미술계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자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이슈를 다루는 컨텐츠들은 좋아하지 않는 편이에요. 저도 그러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그래서 결국엔 이 미술 컨텐츠를 사람들이 만났을 때 삶의 인사이트를 얻고 예술가들을 좋아하게 되고 미술 좀 재밌는데 하게 만드는 계정들만 소개를 했습니다. 2026년에 여러분들도 이 계정들과 함께 미술하고 더 친해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제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저도 강의도 워낙 많고 계속 원고를 쓰고 회사 일을 하다 보니까
강의 현장이나 회사를 가는 게 미술계 현장이잖아요. 2025년에는 그런 날것의 컨텐츠를 많이 못 올려서 교육 현장, 교육 끝나고 한두 마디, 환경, 그다음에 이 전시 어땠는지, 뭐 저희 조이뮤지엄도 전시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다음에 BPC에서도 거의 매주 현대미술 작품 보거든요. 어린이들이 현대미술 작가 감상하고 나서 후기들이 진짜 재밌는 게 많아요. 뭐 그런 것들, 물론 BPC 아트 계정은 따로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올려볼까 하고, 또 저는 미술 교육인들도 제 컨텐츠 많이 보기 때문에 미술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을 위한 컨텐츠 이런 것들을 좀 더 넓게 해보려고 합니다. 올 한 해도 부족하지만 제 유튜브를 꾸준히 봐주신 우리 보이지 않는 구독자 쌤들 늘 감사드리고, 또 미술 현장에서 절 만나면 유튜브 너무 잘 보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셔서 저도 너무 힘이 났습니다. 내년에도 또 열심히 제 유튜브와 함께 재미난 미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